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이모티콘 남겨주시면,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 웨비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서베이 업체 없이도 소비자를 완벽히 파악하는 법이고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어센트 코리아 마케팅팀 장윤진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통해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브 회원 가입을 하시면 트라이얼을 통해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팅창으로 드리는 링크를 보시고 가입하시면 7일간 트라이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 트라이얼을 이미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번 웨비나 한해서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트라이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성함은 성함은 필요 없고요. 회사명이랑 메일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Q&A 혹은 채팅 활용해서 말씀 주시면 지금 저 외에도 저희 어센트 코리아 팀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이랑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 정말 시장 조사가 필요한 무수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에 여행 회사에 있었어서 예시를 여행 트렌드 리포트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지 이렇게 연도별로 연관 검색어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저는 이제 PDF로 어떤 조사기관의 것을 보거나 혹은 이제 이메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캠페인 기획, 캠페인 이후 성과 측정, SEO 키워드 발굴 등 정말 시장 조사가 필요한 순간들은 매번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좀 기획하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브랜드에서 하는 모든 액션의 출발점을 저는 시장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필요한 순간들이 매번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내 입맛에 맞춰서 소비자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베이 업체를 부르려면 사실 돈도 돈인데 그걸 준비하는 시간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 조사가 필요한 건 알았지만 제대로 실행은 하지 못하고 좀 끝났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품 개발, 마케팅, 세일즈 전략 담당자들의 핵심 질문과 일인데요. 이처럼 일을 하실 때 우리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군, 서비스를 언제 처음 필요로 하는지, 우리 제품을 알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과의 경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소비자 시장 분석을 하고, 마케팅 판매 전략을 세우고, 상품 개발을 하고, 나아가 캠페인 성과 분석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검색 데이터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따 이후에 예시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와닿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떻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전체 시장을 보면서 우리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텐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브랜드는 어디인지, 혹은 각 제품 카테고리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와 관련된 페르소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CEP라고 해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은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에서 메인 페르소나로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 어떤 페르소나가 또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차원에서 CEP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X축은 이 데이터가 표본 데이터이냐 전수 데이터냐이고, 그리고 Y축은 이 데이터가 편향이 들어가 있는가 편향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례로 표본 데이터이면서 편향이 낮은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이제 CRM 데이터라던가 카드 이용 이력 데이터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 가공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조사들이 이제 노란색 부분에 FGI나 구매 의향 조사, 서베이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제 표본이면서 편향이 조금 높은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전수로 나아가고 싶을 때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소셜미디어 버즈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반면 소셜미디어 버즈 데이터에 이제 편향이 좀 높다고 판단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닝 마인드는 검색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이제 네이버랑 구글 코리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일본 데이터까지 볼 수 있고, 나아가 내년에는 이제 US 버전까지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는 5,175만 명, 대한민국이 검색을 하는 1.8억 개의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면요. 먼저 전체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시장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이런 막막함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블의 인텐트 파인더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면과 관련된 키워드를 모두 넣었을 때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일단 키워드 개수가 있고 또 주제가 될 수 있는 토픽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월 평균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검색하는지 700만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연간 총 검색량이 있고 이제 성별 특성은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검색 데이터 중에서도 남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좀 라면과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연령대로는 20대, 30대, 40대 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표를 통해서 3년치 검색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이제 보라색이 라면 이 두 글자에 대한 검색량이고 핑크색이 불닭볶음면이라는 키워드인데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여기서 월 평균 검색 제가 펜을 네, 활용을 하면 네, 여기서 월 평균 검색량과 연간총 검색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좀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제목처럼 전체 시장 내 핵심 인텐트랑 상위 브랜드는 왼쪽에 있는 토픽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묶은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내려서 레시피 같은 걸 보시면 컵라면 레시피 혹은 라면 레시피 이렇게 레시피가 포함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품과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비빔면, 컵누들, 신라면, 짜파구리, 더블랙, 팔도, 진라면, 열라면 순이었고요. 그리고 섭취랑 조리 방식으로는 컵라면, 맛있게, 레시피, 끓이는 법, 사발면, 그리고 냉라면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검색량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조합, 라면 땅, 백종원, 전자레인지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텐츠는 칼로리, 일본, 추천, 유통기한, 그리고 이제 구매처인 편의점, 그리고 물량, 다이어트, 가격, 종류, 순위인데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칼로리라고 한다면요. 여기서는 단순히 라면 칼로리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불닭볶음면 칼로리, 짜파게티 칼로리, 비빔면 칼로리처럼 칼로리가 들어간 것들의 모든 총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키워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이렇게 토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찾아보니까 더 재밌는 데이터가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불닭볶음면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 보시면 이제 로제 납작 당면부터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까지 10개 중에 6개가, 그러니까 60%가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키워드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 건 이제 진한 노란색으로 된 건 검색량이 많은 3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진하게 보이는 이 볼드 처리된 키워드는 이 해당 연령대에만 나타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크림찜 짬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24세에도 탑 10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볼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불닭볶음면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좀 볼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0에서 24세는 컵누들, 마라탕, 목택강, 라면, 불닭게티였고요. 25세에서 29세는 후지라이식 라면, 불닭게티, 그리고 컵누들, 계란찜. 생각보다 계란찜에 대한 키워드가 20대랑 10대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조금 놀라운 건 라면 조리기라는 키워드가 무려 두 번째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두부라던가 혹은 멸치칼국수, 열무비빔밥, 사리곰탕 조금 더 라면에 대해서 좀 한식이 같이 덧붙여진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40대가 1위, 2위가 모두 라면 끓이는 기계, 라면 기계, 그리고 이제 내려보면 컵라면 도자기여서 이제 40대부터는 뭔가 진짜 본격적으로 집에서도 제대로 해먹겠다. 약간 이런 니즈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대로는 특이하게 하림 라면이라는 브랜드가 좀 상위에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찾은 라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리스닝 마인드 업을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라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슈에 라면 가게 뭐 저랑 같은 세대시면 다 아실 텐데 라면 관련된 게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 단어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딱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라면들을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셋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키워드 개수, 토픽 개수, 평균 검색량, 연평균 검색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년까지 데이터가 월간으로 얼만큼 검색이 됐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토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기는 하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보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의 핵심 인텐츠를 좀 효과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토픽들을 좀 카테고라이징해서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눈에 띄는 이런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신라면, 진라면, 짜파구리, 팔도, 더블랙 이런 것들은 브랜드, 제품명이 들어가는 걸로 한 가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좀 고객의 인텐츠가 좀 드러나는 부분들은 뭔가 맛있게라던가 아니면 일본, 칼로리, 추천, 이렇게 인텐츠 위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봤던 이제 연령대별 키워드는 여기서 필터를 걸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대가 어떤 더 많이 검색하는 라면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토픽 화면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두부 열라면, 라면 볶기, 슈를 레기로점, 희밥 라면, 삼계탕면, 장인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30대가 특히 더 많이 검색한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시장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 굉장히 너무 거대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데이터를 본다면 그 시장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르소나 분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사실 어느 정도 개념이 약간 머릿속에 아리까리하지만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페르소나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뉴 페르소나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누구나 아는 그런 미숫가루를 일단은 누가 언제 왜 먹는지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몇 가지 순간들이 떠올리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일을 하다가 3, 4시쯤에 항상 당이 딸리는 편인데 그때 이제 미숫가루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더운 날 얼음 동동 띄우는 미숫가루를 먹는다거나 혹은 이제 제가 아침에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좀 서둘러서 나갈 때 엄마가 이거라도 먹고 가 하면서 줬던 그런 미숫가루도 생각이 나고요. 근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 미숫가루를 먹는 모든 소비자의 그런 순간을 정의를 내리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걸 하나 만들죠. 페르소나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대표 특성이나 행동을 모델링한 가상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기본 정보,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런 니즈가 있고 구매 결정 요인과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미숫가루를 먹는 사람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의 뇌피셜일 뿐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소비자의 실제 검색 데이터를 더할 수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 네, 어, 여기 미숫가루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여러 인텐트를 좀 시각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미숫가루를 만드는 법, 타는 법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미숫가루를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통 음료로 검색을 하는 사람, 그리고 흑임자와 같이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시면 미숫가루는 희한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체중 증가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을 반대되는 페르소나가 하나의 데이터에서는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혈당과 관련된 걸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작용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똑같이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자 다른 인텐츠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실제 검색 데이터를 더하면 새로운 뉴 페르소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실제 검색 데이터가 더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고객이 결국 검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딥하게 담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정말 단순 호기심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클 때 그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미숫가루처럼 내가 사무실 중간중간에 먹고 싶은 간식을 검색을 할 때 혹은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걸 해결하고자 어떤 제품을 검색할 때처럼 이렇게 소비자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게 검색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뉴 페르소나는 이제 기존의 페르소나에 더해져서 고객의 그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 즉 잡스 투 비 던이 더해졌다고 해서 저희가 JTBD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페르소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는 벌크업을 위해 관심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검색어를 분석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들이 결국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체형을 가진 남성이 이제 미숫가루와 함께 뭐 체중 60kg, 마른 초남성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그래서 근육량 증가를 위해 벌크업을 시도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미숫가루를 같이 검색하고 있다. 가 있고요. 여기 넣진 않았는데 사실 흑수저 벌크업이라는 키워드도 미숫가루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사실 벌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양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좋은 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건데 그게 상황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미숫가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 데이터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색 데이터로 어떻게 페르소나를 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은 고객의 검색 경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면 레시피라는 걸 검색하는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 정말 라면의 뜻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계란과 관련된 걸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컵라면과 관련된 것, 레시피와 관련된 것, 토핑을 검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종원과 관련된 라면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런 인텐트가 검색 경로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끼리 이게 같은 검색 경로인데 의도별로 좀 묶은 것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뷰를 바꿔서 보면 페르소나, 즉 고객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 페르소나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식집 라면 조리법, 맛있는 라면 끓이는 법, 신라면 요리 레시피, 라면 맛내기 비법, 마늘과 관련된 걸 찾는 인텐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누른 뒤 GPT 리뷰를 누르면요. GPT가 자동으로 이 페르소나에 대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자취생, 다양한 라면 요리를 시도하고 싶은 사람처럼 이제 우리 소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동 분석까지 가능한 게 이제 페르소나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넘어가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 키워드는
라면 레시피인데요. 이거를 제가 먼저 검색 경로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좀 아무래도 다들 좋아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라면 레시피의 앞단에 검색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검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비자가 실제로 검색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키워드 분류 기능을 통해서 앞뒤 키워드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과 관련된 정의, 레시피, 역사, 그리고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나오고요. 뒤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라면, 네, 이게 조금 느려서 아예 끄고 진행을 할게요. 신라면 레시피, 진라면 볶음면, 그리고 이제 DC라고 키워드를 붙여서 커뮤니티에서 실제 레시피라던가 후기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볶음라면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볶음라면부터 신라면 투움바, 그리고 편의점, 육개장,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줌을 당기면 더 많은 키워드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이런 복잡한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서 페르소나 뷰로 한번 보게 되면, 경로에 있던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색깔이 좀 같은 의도를 띠고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들어서 이렇게 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러스터명을 생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공통된 워딩을 기반으로 GPT가 이 클러스터가 어떤 클러스터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랬을 때 보면 분식줄 라면 레시피가 이제 안에 키워드들은 이제 PC방 라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분식집 라면 레시피 이런 것들. 아, 분식집 라면이 맛있는 이유. 이것도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이런 키워드들도 이제 검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끓이는 방법, 신라면 레시피 모음, 백종원 라면 레시피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일부 클러스터를 누른 뒤에 GPT 리뷰를 누르게 되면요. 이게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페르소나들이 검색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면 재료 추천과 관련된 페르소나를 보게 된다면요.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 그래서 좀 더 맛있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검색창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좀 바쁜 사회에서 좀 간편하게 한 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검색하는구나. 페르소나 뷰까지 나아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페르소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 헤어 드라이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음, 여기서도 줌을 조금만 늘려볼게요. 이거. 이랬을 때 헤어 드라이기의 앞부분을 보면 먼저 좀 구매처가 등장을 하게 되네요.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브랜드명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사실 이렇게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은 논브랜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 여정에 이렇게 좀 브랜드가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드라이기는 좀 브랜드가 굉장히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 아래쪽은 대부분 다이슨과 관련된 것이고 위에는 JMW와 관련된 것
네. 그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BLDC라는 것도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검색 경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페르소나 뷰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소비자의 전환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로스터 명을 생성해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드라이기 사용법, 헤어 드라이기 구매처, 드라이기 모터와 출력, 원리 이렇게 브랜드가 아예 잡히는 거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헤어 드라이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브랜드가 이미 인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헤어 드라이기 추천을 눌렀을 때도 GPT 리뷰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검색하는 사람들, 혹은 성능 비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라이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을 뛰어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비교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일 전 키워드 가 있고 현재 고유 키워드가 있는데요. 90일 전 고유 키워드는 90일 전에는 있었고 현재는 사라진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키워드. 근데 있었던이라는 게요. 이 키워드가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고 헤어드라이기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경로상에서 헤어드라이기랑 좀 떨어지게 됐다. 관련도가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고유 키워드는 90일 전엔 없었는데 현재 사람들이 헤어드라이기와 밀접하게 찾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실 때 사실 중요한 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과거, 현재 비교 기능을 활용하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팔도 비빔면과 같은 브랜드 키워드를 넣게 되면요. 브랜드 키워드와 관련했을 때 잠시만요. 조금 늦춰볼게요. 네,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밀접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캠페인 결과로서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키워드랑 우리의 브랜드가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과거, 현재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으신 키워드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보시면서 같이 좀 이런 키워드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시다가 이따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P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CP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TPO라고 하잖아요. 그 TPO를 훨씬 더 고해상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why부터 how, feeling, when, while, with what, with where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날 때 호텔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조금 더, 내 집 같은 그런 공간에서 잘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때 저한테는 딱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뭔가 힘이 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영양제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고려은단이라는 브랜드나 아니면 홍삼 관련 정관장 이런 브랜드가 바로바로 떠올라요. 이처럼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을 떠올리는 순간이 언제일지와 관련된 게 CEP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P가 많아질수록 우리 소비자가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는 접점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CEP에 대해서 잘 알고 공략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CEP를 이제 외국 브랜드에서 특히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예요. 이제 코카콜라는 맛, 그리고 이제 뭐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즐거움, 목마른 순간, 쿨링, 그리고 피곤한 순간, 뭐 이 낚시를 가는 순간, 이렇게 굉장히 CAP, 코카콜라를 떠올리고 연관시킬 수 있는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다들 이제 언뜻 들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 CEP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난 주차에 아예 이 CEP 내용만 다뤘거든요. 그만큼 CEP는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예시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웨비나 링크를 곧 댓글로 좀 공유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이제 CEP 관련된 웨비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좀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CEP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구매 순간에서 브랜드를 떠올리게, 우리 브랜드를 보통 이제 TOM이라고 하잖아요.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는 습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메시지와 전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 페르소나라고 정의했던 사람들 외에 우리 브랜드가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층이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랑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나아가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까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P 사례를 보면요. 마그네슘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곧 보여드릴 텐데, 마그네슘 추천 앞뒤로 검색한 키워드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마그네슘 추천을 검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마그네슘과 수면 건강이라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수면과 관련돼서 마그네슘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수면 부족 영양제를 검색을 했을 때 이것 역시 마그네슘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즉, 마그네슘과 수면은 양쪽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CP를 어떻게 찾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카테고리를 어,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 분야인지 커피 분야인지 러닝화 중에서도 초보자용인지 장거리용인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의를 하면서 또 같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텐트 파인더의 토픽 기능을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청소기를 어떤 목적으로 검색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은 촬영용 침구, 그리고 여기 고양이 강아지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는 배터리 소리, 가성비 냄새, 의도는 뭐 추천 비교 가벼운 저렴함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인텐트 파인더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거 청소기를 필요로 하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네, 이 부분은 나아가서 키워드를 좀 더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털 청소기를 검색한 사람들이 앞뒤로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두 단계까지 확장해서 보면요. 이렇게 고양이 털 청소기와 관련된 여러 인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털 관리에 대해서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요령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불을 찾고 있는 사람들, 제거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천용 공기청정기라던가, 반려동물 털 청소기, 고양이 청소기 추천처럼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리스닝 마인드 허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저는 아까 예시는 청소기였으면 저는 여기서 베개라는 키워드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베개 관련된 시장을 바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베개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제 앞뒤로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토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카테고리를 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베개 종류라고 한다면 목베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베개가 있고요. 그리고 옆잠 베개,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재와 관련된 게 또 있네요. 메밀 베개, 그리고 이제 장소에 맞춰서 기내용 베개, 여행용 베개, 경추 베개, 낮은 베개, 두상 베개, 팔베개, 팔베개, 캠핑, 이런 아기 베개, 이런 게 이제 베개의 종류나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템퍼가 있고, 라라스가 있고, 여기 다이소는 정말 요새는 어딜 가나 있네요. 다이소 우유 베개, 음, 라비키, 에그젤라스, 슬립앤슬립, 수면 공간, 기브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비자의 인텐트라고 본다면 뭔가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 좀 비슷한 류를 찾는 같은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거북목, 이런 목디스크 같은 문제 상황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호텔 베개 이런 식으로도 검색을 하네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갈 카테고리를 여기서 좀 정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로 키워드를 좀 확장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제가 좀 사람들이 인텐트 파인더에서 보기는 했는데 베개와 관련돼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인텐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베개 추천, 잠시만요. 대개 추천 전후 검색 2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베개 추천을 검색하는 앞 두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조금 근데 의도별로 좀 묶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 클러스터명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금 몇 천 개 가량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봤을 때 이거를 이거 지금 네. 보기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목베개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필로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되네요. 슬립앤슬립, 시몬스, 어, 우유베개 사실상 브랜드 키워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종류, 그리고 목 디스크와 관련된 거, 두통이랑 경추도 베개랑 같이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브랜드, 경추 베개, 구스 베개, 네, 이런 무인양품 베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베개 추천에 사람들이 인텐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인텐트 파인더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민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게 근데 역류성 식도염 베개라던가 아니면 경추 베개, 디스크 베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베개를 찾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자목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로운 창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한층 이렇게 좀 초기 탐색 단계, 앞단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정 특징을 해결할 때 베개를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3단계까지 좀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이 보시면 무려 1600개의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바글바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자목 통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원인 치료를 고민을 하고 뭔가 교정을 고민을 하고 어, 통증,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베개를 역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번에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찾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3단계까지 키워드를 확장해서 봤을 때, 뭐 이제 증상이라던가 약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반면 여기서 베개는 뭐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인텐트 파인더에서는 토픽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잡히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 베개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찾지만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좀 넓게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베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새로운 CEP로 좀 공략해보자라는 단계까지 이제 시장 조사에서 시작해서 전략까지 나아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함께 보고 싶으신 키워드가 있으면 같이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Q&A를 보면요.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한 탄력 화장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인텐트 파인더에서 사실 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한 화장품을 소비자가 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먼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정말 소비자가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식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줄기세포 앰플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아무래도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제가 3단계까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파미셀이라는 네이처셀이라는 뭔가 저 잘은 모르지만 브랜드와 같아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줄기세포 앰플이라던가 셀퓨전시를도 같이 검색을 하는 게 또 특이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줄기세포 앰플, 줄기세포 크림이 453, 이거는 월평균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줄기세포 앰플이 월 2,000건이 검색이 된다면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오히려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치료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엑소존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사실 지금 전달 주시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질문 주신 분의 의도에 딱 맞춰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한해서 커피챗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커피챗 링크도 전달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기업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전달드린 링크를 통해서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네, 여기서
패스로 사람들이 탄력 화장품과 관련돼서 어떤 걸 검색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아마 탄력 화장품이라기보다는 뭔가 탄력 크림 이런 것들로 역시 내 검색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줄기세포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앞단의 과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해결책으로 그 제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클러스터 파인더로 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을 넣었을 때 데이터가 많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탄력 크림 앞단에 이제 사람들이 피부 탄력 좋아지는 뭐 피부 탄력 저하 원인, 신체 탄력, 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효과라던가, 그리고 바로 지금 굉장히 브랜드가 여기서도 쫀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설화수. 네요. 설화수가 이쪽 탄력 크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거의 원탑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까 아이소이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이소이가 있네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얼굴도 있지만, 이제 목과 관련된 탄력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라인 테이프라고 하셨는데요. 이 3M 펌프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이진 않아서 일단 주시는 키워드를 조금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BHV 스카치 웰드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바닥 라인 테이프에 넣었을 때 네. 그 데이터가 없지는 않은데 이게 과연 우리 잠재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맞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마 기업 투비로 검색하시는 키워드를 찾으실 텐데 여기에 뭔가 유화, 아크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소비자가 검색하는 거인지는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OPP 테이프 업체라던가 안전 테이프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 키워드 자체로는 지금 여기서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저한테 주신 브랜드를 위주로 좀 볼게요. 스카치웰드 이것도 검색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없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바닥 라인 테이프 VHB 그리고 스카치 웰드를 넣었을 때 폼 테이프라는 용어도 있군요. 여기에 폼 테이프까지 좀 더해볼게요. 시월드죠? 시웰드. 정말 이 정말 생소한 브랜드네요. 스카치 웰드까지 넣었을 때. 그래도 월 평균 검색량이 9천으로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게 진짜 우리 소비자가 검색하는 게 맞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검색량 자체는 조금 네, 전반적으로는 그냥 등락이 있는 정도고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브랜드가 굉장히 업계 인지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BHB가 토픽이 1위네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HB랑만 관련해서 조금 보려고 제가 필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브랜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 혹은 양면 테이프 그리고 아마 종류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다이소에서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초강력과 관련된 그리고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인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종류라던가 모델명, 그리고 이제 뭐 소재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마도 금성이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뭔가 이런 저희가 같이 검색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해결이 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여가지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알면은 좀 더 자세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더 공유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커피챗을 신청해 주시면 이제 내부 고민이나 이슈에 따라서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콘텐츠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허브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을 더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